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표가 직접 뛰는 구조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가 가장 바쁜 구조라면 그 회사는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대표가 많이 움직일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 구조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대표가 직접 뛰는 구조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꼴 매출 구조의 착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해야 퀄리티가 나온다. 내가 나가야지만 일이 된다. 그래서 대표가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매출이 아니라 노동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시간은 확장 불가능 자원. 대표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미 현장에 10시간을 쓰고 있다면 영업, 관리, 시스템 정리는 언제 합니까? 시간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한계에 도달하면 매출도 거기서 바로 멈춰버립니다. 쉬면 멈추는 시스템의 위험성. 대표가 하루 쉬면 매출이 줄어드는 구조. 대표가 아프면 일정이 밀리는 구조. 이건 사업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의 노동 구조일 뿐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확장이 불가능한 이유. 확장은 대표가 빠져도 돌아가는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대표가 계속 현장에 묶여 있으면 인력 교육도 어렵고 관리 체계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일정만 늘어날 뿐 이익률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대표는 의조 구조의 숨은 비용. 대표가 직접 뛰면 인건비를 아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표 시간을 소모합니다. 대표 시간은 가장 비싼 자원입니다. 그 시간을 단순 작업에 계속 투입하면 성장은 당연히 멈춰버립니다. 구조 전환의 기준. 전환 기준은 단순합니다. 일정이 유지되는가? 대표가 현장에 없을 때 매출이 유지되는가? 이 두 가지만 바뀌면 구조를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반복 작업 매뉴얼화. 둘째, 최소 단가 재정리. 셋째, 대표 현장 투입 시간 제한. 넷째, 관리 시간 확보. 처음에 매출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가 있어야 확장이 시작됩니다. 네.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그 신입 교육생이나 혹은 신입 팀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현장을 보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현장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마다 제가 쫓아다녀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진짜 이 스케줄을 늘릴 수가 없어요. 왜? A 현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화재 현장이라고 하자고요. 제일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 견적을 보고 팀장님, 총괄 팀장님 한 분에 팀장님 한 3분 정도가 투입됐어요. 근데 거기에 저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외의 작업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죠? 진행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화재 현장은 한 달에 하나, 두 개? 물론 그 매출 수익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확장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그런 현장이 두세 개 정도가 만약에 경험을 해보신 교육생이나 혹은 팀장님이라면 처음에 첫 스타트만 가서 봐드립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일의 그 순서라든가 그 보는 눈, 예, 일머리를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현장에 도착해서 작업 순서 저한테 배우셨으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물어봐요. 예, 물어보고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피드백을 해드려요. 요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해드리고 제가 필요하실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면 아직 초보이자 아니 혹은 신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현장에서는 팀장님이나 혹은 그 교육생의 그
그 전체 가져가는 수익이 줄어든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왜? 그 현장은 이미 제가 있기 때문에 그 팀장님의 현장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제 시간당 일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이렇게 물어봅니다. 역으로. 그래도 필요하시면 저는 있겠다.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독립된 팀장님이나 혹은 그 도급 대표님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항상 현장에 질질 끌려다녀야 돼. 내가 있어야만 돼. 그러면 저는 언제 또 새로운 현장을 견적을 보고 또 언제 그 광고 같은 그 잡무나 혹은 그 교육생에 대한 스케줄을 언제 잡습니까? 못 잡아요. 결국에는 그건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전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1인 프리랜서예요, 그거는. 그럼 결국에는 그 대표님은 평생 노동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이르는 게, 물론 1인 사업자도 사업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1인 사업자는 프리랜서에 가까운 거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사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건 뭐 직원이 아니더라도 뭐 도급할 수 있는 팀이 그래도 5개 팀 이상, 그 현장,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현장이 그래도 5개 이상이 돼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점은 대표가 부재 중일 때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제 말이 다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확실한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요 부분은 일을 하시다 보면 뼈저리게 느끼게 되십니다. 네. 어찌됐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대표가 가장 바쁜 구조는 열심히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열심히 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대표가 쉬어도 돌아가는 구조, 대표가 없어도 유지되는 구조, 이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매출은 늘어도 회사는 커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더 뛰는 게 아니라 덜 뛰어도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